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안한 신당 창당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날 신당 창당으로 해석될 수 있을 만한 혁신 플랫폼 발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있자 9일날에는 부연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야권의 장래도 대한민국의 장래도 없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대로는 안 된다에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왜 이대로는 안 되냐? 그러니까 야권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야권이 여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어떤 정권의 독주를 막지 못하고 견제 세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정권 교체는 그 다음의 일이고, 이런 걸 못했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이대로가 과연 무엇이냐? 변변한 대선 주자 하나 없다.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율도 처참하다. 두 번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딱 매력 있게 다가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조차 없다. 이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재인 정권으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도 막상 그런 기회, 그거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항상 합치지 못하고, 그 무슨 기득권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득권이나마 좀 지키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고 수싸움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간보기를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자들이 야권에 있는 한 야권의 장래는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둡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안철수 대표는 과연 여기에서 자유롭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자기가 말한 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자유롭습니까?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보다 자기한테 정치적 명분이 있고 정치적 타당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고 도덕성 면에서 자기가 더 국민의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까? 국민들은 국민의힘보다 안철수 대표를 더 지지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수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착각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마치 뭔가 우위에 서서 내가 주도할 테니까 따라와 하는 식으로 하는 이런 제안, 이런 거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설득력도 없습니다.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분들도 아마 야권 지지층에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그런 제안을 툭 던져놓고, 이제부터 나는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쪽은 저쪽이니까, 국민의힘이니까 이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열, 패배, 이런 거에 책임은 저쪽이 져야 된다. 혹시 이런 면피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안을 해놓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독자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준비하면서 자기가 후보를 내세웠는데 또 단일화 협상 때 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저쪽이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패배의 책임은 저쪽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쪽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안철수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신당 창당을 제안한 걸 보면서 안철수라는 사람은 정치권에 입문한 지 꽤 됐고, 그리고 정당의 대표로서 활동한 지도 꽤 됐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대선에 나가기도 한 사람인데 아직도 뭔가 정치 지도자다운, 대선 주자다운 그런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안철수 대표가 기반을 넓히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만약에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싸우면 자기한테 그렇게 불리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계파가 없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무주공산입니다.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자기의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는 과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국민의힘과 합치는 거를 그렇게 어려워합니까? 왜 한사코 거부합니까? 왜 국회의원이 3석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어쩐다 저쩐다 하더라도 거기는 총선 때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곳입니다. 제1야당입니다. 의석도 100석 넘게 있습니다. 그런 정당에다 대고 국회의원 3석밖에 없는 국민의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거기서 따라오겠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거기를 혁신하고 자기의 혁신안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혁신하고 변화시키고 국민들 지지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현실 실현 가능하고 쉬운 방법을 놔두고 무슨 알아듣지도 못할 뜬구름 잡는 식의 혁신 플랫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
하느냐 그겁니다. 전 솔직히 여기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를 한번 보시면 김영삼 전 대통령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면서 3당 합당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정계의 그 견제 속에서 대선 후보가 됐고 결국엔 대통령이 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유신 정권의 2인자 또는 5.16의 설계자였던 김종필 전 총리와 손을 잡았습니다. DJP 연합. 그래서 결국엔 또 정권을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또 빈농의 자식이었던 노동 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하고 손잡았습니까? 재벌 2세 정몽준과 손잡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모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어떤 모험을 했습니까? 솔직히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험이라고 할 만한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 무슨 마라톤 하고 저기 코로나 때 무슨 의료 봉사하고 그런 거 말고 정치적으로 어떤 모험을 했느냐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파격을 선보였느냐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대체 어떤 도전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한테는 지금이 바로 그 도전을 할 때라 그겁니다.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안철수 대표를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야권의 혁신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장래가 없기 때문에 야권을 혁신하기 위해서 국민의 힘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저는 국민의 힘이 어찌해야 된다 저찌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 당에 있어야 된다 국민의 힘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다만 이 얘기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실현 가능하고 어떤 게 더 현실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에게 새가 없다. 새가 없기 때문에 새가 없는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자기 새를 넓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냐?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인물이 없으면 그 누구라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받아들이고 나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도태되든지 아니면 부상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인물도 없으면서 왜 이것저것 가리냐 그겁니다. 아니 기존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되도록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지지율이 그렇고 그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서 어떤 중도층으로 확장이 가능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정치인으로서 별다른 족적을 남긴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초선 의원 금태섭 씨가 탈당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일약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금태섭 씨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금태섭 씨가 어떤 정치인다운 자질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금태섭 씨가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구상, 계획 이런 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없는데도 이 사람이 갑자기 3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정치적 이력과 자질과 능력과 이런 것과 무관하게 지금 유권자들은 야권의 새로운 인물을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로운 인물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안철수도 새로운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안철수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자기가 혁신을 얘기하는 혁신에 부합하는 인물들 발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 다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맨날 무슨 감별사니 무슨 평론가처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그 사람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런 소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 지금 6개월 하면서 대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당 지지율이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당이 혁신됐습니까? 아니면 당이 도대체 뭐가 바뀌었습니까? 국민적인 지지율이 올라갔느냐 그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구는 되고 이래야 되고 어쩌고 하면서 지금까지 변변한 사람 한 명 끌어온 적이 있습니까? 영입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6개월 정도 지났으면 도대체 뭐라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업들이 당내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겁니까? 그럼에도 6개월 정도 지났으면 이제 알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 지금까지 뭘 한 게 있냐 그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냥 공교롭게 여권의 자충수인지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로 주어진 보궐선거 이걸 맞아서 무슨 평론하는 식으로 인물평만 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제 그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안철수의 합류, 안철수의 합세 이런 것들은 매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거부감을 보이느냐. 내가 예전에 자주 만나봐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겁니다. 아니 솔직히 좀 굴면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이 혹평을 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국에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안철수 측에 합류를 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비판을 했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싸움 수싸움 할 필요도 없고 개인의 기호가 지금 여기에 반영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일단 뭐든지 다 끌어모으고 나서 그 안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대체 뭔데 그렇게 인문평을 해대면서 여기 맞고 저기 맞고 그러는 겁니까? 네? 끌어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가 들어오면 안 되고 안철수가 들어오면 안 되고 왜요? 자기의 리더십에 금갈까봐 그게 겁나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 빼야 되고 저 사람 빼야 되고 말 잘 듣는 사람만 모아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정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제1야당 대표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의 인물평 저도 지금 여기 앉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다른 역할이 주어져 있고 다른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정으로 국민의힘이 혹은 야권이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그 방법을 지금 고민해야 된다. 무슨 평론가처럼 감별사처럼 앉아서 기자들 질문에 즉각적으로 그렇게 즉흥적으로 인물평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안철수 대표의 신당 창당 혁신 플랫폼 제안도 성급하고 부적절했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의 즉각적인 혼자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것도 부적절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합쳐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니 이 사람들이 맨날 뭐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권을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쳐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 자꾸 이런 식으로 서로 간보기를 하는 듯한 행태는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